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LS 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업체는 1996년 LG 창업 투자로 설립된 1세대 창투사죠. 굉장히 오래된 업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벤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. 대형 펀드를 갖고 있고요. 이게 우리 시장에 알려지기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오랫동안 알짜배기 유니콘 회사들에 잘 투자하고 회수도 잘한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LB 인베스트먼트에다가 돈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.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창투사이기 때문에 대형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투사 중에 하나입니다. 실제로 이번에도 한 3천억짜리 대형 펀드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.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하이브 대표적이죠. 이 업체도 상장을 시켰고 카카오도 상장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펄어비스도 투자했던 업체인데 이것도 상장을 시켰고 크라프톤도 상장을 시켰죠. 지금 상장하지 못한 회사 중에 무신사하고 커리가 있는데요. 커리 같은 경우 좀 걱정이 됩니다. 하지만 무신사 같은 경우는 상장만 하겠다고 하면 이것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기도 하죠. 그만큼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제대로 잘 쿠킹을 해서 이런 업체들을 시장에 잘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. 올해도 인공지능 AI와 딥테크 또 방산, 헬스케어, 콘텐츠와 소비재 분야의 유망한 기업들 최소 1,500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그만큼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성공적인 회수도 잘하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착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성과로 이제 이 실적을 증명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제 투자한 이런 펀드들, 그러니까 청산한 이 투자 조합들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결성액 대비해서 IRR 즉 수익률이 19.4% 두 자릿수를 넘고 있다는 것이죠. 이 정도로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창수사가 많지가 않습니다. 좀 경기도 타고 하고 그러는데 워낙 좋은 알짜배기 회사들을 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창수사들도 어디 가서 내가 LB한테 투자를 받았다 하면 이거는 다른 창수사들이 또 여기다가 후속 투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 투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LB가 투자한 회사들은 나름대로 성장,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검증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창수사들이 후속 투자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게 되면 벤처기업은 이 성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런 성장 끝에 IPO도 가능하고 M&A도 가능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창수사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투자들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LB 인베스트먼트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. 그래서 지금 성공적인 엑시트한 것을 보게 돼도 지금 IPO나 M&A를 통해서 엑시트한 거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업체들이 많습니다. 크라프톤이니 카카오 게임즈니 펄어비스니 이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데요. 이게 이제 이 과거부터 워낙 이제 1998년부터 96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. 올해도 리브스메드와 세미파이브, S2W,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, 프로티나, 이뮨 온시아 등 이런 업체들이 이제 IPO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회수도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. 이 창수사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펀드를 몇 개를 만들고 있고 펀드의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결국은 이 펀드의 관리 보수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펀드를 몇 년 동안 잘 운영을 해서 청산했을 때 거기서 받는 이 수수료, 인센티브죠. 인센티브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 펀드를 몇 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
또 펀드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반복을 드렸어요. 그리고 이 설립일로부터 해산일, 이 해산일이 언제인지, 그리고 해산일 때 제때 해산이 들어가는지, 해산이 들어가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청산하는데 기간이 걸립니다. 왜냐면 남아있는 자녀 그 주식이 있으면 그 자녀 주식을 세컨더리 펀드 쪽에 옮겨놓고, 또 이게 이제 뭐 대부분 다 현금만 갖고 있으면 현금을 갖고 이제 청산 작업이 들어가서 여기에 투자한 LP들에게 이 자기들의 이제 투자 성과를 보고하고 자신들의 수수료를 얼마 줄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합의하고 나서 이제 청산에 들어가면서 배당을 주는 것이죠. 그래서 약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. 일반적으로는. 그리고 올해 충북 창조 경제 혁신 펀드하고 창조 경제 바이오 펀드, 이게 높은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을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보수도 그렇고 뭐 성과 보수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나빠졌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그 실적을 내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죠. 현재 조성 중인 이게 LB Next Future 펀드, 이게 굉장히 대형 펀드입니다. 이게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 같은 주요 연기금에서 돈을 투자받는데요. 여기서 이제 출자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펀드 만들기에 들어가고 3천억짜리 초대형 이 펀드가 이번에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. 이 저희 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거 역시 LB 인베스트먼트죠. 그런 면에서 LB도 실적이 꽤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왜냐하면 관리 보수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자, 그래서 연결포괄손익계에서 작년 실적 봤을 때 그 영업수익은 302억,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8억,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85억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그 작년, 그러니까 LB의 주식회사 LB가, 지주회사 LB죠. LB가 이제 최저주주인데 이쪽이 79.5%, 전체 지분의 거의 대부분 80% 가까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0%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소액주주 몫이 18.35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LB 같은 경우는, 그 LB 인베스트먼트는 언제든지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나 좋은 재료만 나오면 곧바로 상한가로 급등해버리는 이 품절주 현상을 나타내요.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모험 자본에 대한,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대형 그 증권사들, 이 대형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기업보험의 25%를 의무적으로 이런 위험 자본에 투자를 하도록 의무 비율을 뒀습니다. 이게 이제 창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그 수혜가 되는 것이죠. 왜냐하면 말 그대로 25%를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행한 그 기업 어음에 대해서 25%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수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 찾아와서 내가 요번에 발행한 기업 중에 뭐 이만큼을 25%를 너희들의 펀드에다가 출자해 줄 테니까 펀드 하나 만들어 달라,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그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국인 지분도 꾸준히 좀 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 다시 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.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LB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고,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다시 이 주가의 머리가 지금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9,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저평가되는 건 말 그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계속 되다가 지금 멈춰버린 상태고,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더 추가적으로 해갈 가능성이 큽니다.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LB 인베스트먼트 창수사기 때문에 저금리 구간에서는 신규로 펀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 창투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타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